몰입과 뇌가 인생을 바꾸는 루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한다. 새해가 되면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올해는 꼭 책을 50권 읽겠다고, 매일 아침 운동을 하겠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계획표는 서랍 깊숙이 들어가고 우리는 다시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흘려보낸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자책한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몰입 전문가 황농문 교수는 말한다. 이건 뇌의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뇌와 실행하는 뇌가 다르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도파민이 나오고 실행하려고 하면 편도체가 불안을 일으킨다. 도파민은 하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주지만 편도체는 힘들다, 귀찮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감정적 회피 반응을 유발한다. 아침 운동을 해야 하는 순간 이불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유튜브 알림이 울릴 때 책을 덮고 싶은 이유도 모두 편도체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실행이 안 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현상이다. 황농문 교수는 등산을 예로 든다.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강렬한 보상감이 모든 고통을 덮는다. 뇌는 그 쾌감을 기억해 다시 등산을 가게 된다. 공부와 업무도 이와 같다. 초반에 진입 장벽을 넘기 전까지는 무조건 힘들다. 하지만 어느 순간 딱 하고 몰입 스위치가 켜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스위치를 켜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강도 높은 초기 진입이다. 1초도 쉬지 않고 그 문제만 생각하기. 데드라인을 빠르게 설정하기. 초기 집중 부하 걸기 등을 통해 몰입 회로가 활성화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실패의 악순환이다. 반복된 실패는 뇌에 각인된다. 나는 원래 집중력이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같은 자기 비하는 학습된 무기력을 만든다. 황농문 교수는 이 상태에 빠져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물 실험에서도 약한 상대라도 한번 이겨본 개체는 이후 더 강한 상대에게도 승률이 올라갔다. 이것이 바로 승자 효과다. 작은 성공 경험이 다음 단계의 자신감을 만든다. 공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큰 목표를 세우고 무너지는 것보다 작은 목표를 성공시키는 것이 훨씬 강력한 뇌회로를 만든다. 특히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집중이 안 된다고 자신을 비난하면 뇌는 더 위축된다. 교수는 말한다.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 뇌가 고생 중이구나, 잘하고 있다. 이처럼 스스로를 격려하는 태도가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된 집중 상태를 만든다. 수영을 배울 때 초보자는 몸을 잔뜩 긴장시키지만 숙련자는 힘을 빼고 유연하게 움직인다. 몰입도 이와 같다. 힘을 준다고 집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완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이어갈 때 몰입이 깊어진다. 뇌에는 하루의 리듬이 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동일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시간대별로 활성도가 완전히 다르다. 황농문 교수는 뇌의 리듬에 맞춰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침 기상 직후는 뇌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다. 수면 관성 슬리프 이너셔 때문에 바로 의사 결정을 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간에는 햇빛을 쐬고 스트레칭하고 뇌를 예열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전 9시에서 11시는 하루 중 전두 연합령이 가장 활성화되는 황금 시간대다. 논리력, 판단력, 집중력이 최고조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기획, 분석, 전략 수립 등 가장 난이도 높은 업무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회의, 이메일 확인 간단 업무로 소모한다. 최고 성능의 두뇌를 잠으로 태우는 셈이다. 점심 직후는 누구나 졸리다. 생리적인 현상이며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 억지로 집중하려고 하면 효율만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교수는 점심 후 산책을 추천한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혈류가 회복되고 오후 업무의 질이 올라간다. 오후 2시에서 4시는 창의성이 발현되는 시간이다. 이완된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발해진다. 이때 브레인스토밍이나 크리에이티브 회의가 가장 효과적이다. 밤 9시 이후는 전두엽이 쉬고 감성이 활성화되는 시간이다. 이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다음날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이 시간은 일기, 성찰, 예술활동 등 감정 정리를 하는데 적합하다. 이제 도파민 중독 이야기를 보자. 스마트폰의 숏폼 콘텐츠는 강렬한 자극을 짧은 시간 안에 제공한다. 황농문 교수는 이것을 값싼 도파민이라고 부른다. 이런 자극에 중독되면 전두엽의 사고 능력이 약해지고 깊이 생각하는 회로가 퇴화한다. 결과적으로 긴 시간 몰입해야 하는 업무가 점점 버거워진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선잠이다. 집중이 안 될 때 억지로 버티는 대신 선잠을 자면 단기 기억이 정리되고 전두엽이 리부트된다. 컴퓨터 재부팅과 똑같은 원리다. 만약 잠이 오지 않아도 억지로 잘 필요는 없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만 정리해도 알파파가 증가하며 뇌가 회복된다. 명상과 선잠은 현대인의 두뇌 정비공이다. 황농문 교수의 핵심 메시지는 좋아하는 일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입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뇌과학적 사실이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평생 헤매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재미있는 일은 거의 없다. 처음엔 어렵고 낯설지만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흥미가 생기고 흥미가 생기면 더 몰입하게 되고 그 몰입이 다시 실력을 만들고 실력이 성취감을 만든다. 이 선순환이 결국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낸다. 장자가 말한 포정의 이야기처럼 반복되는 몰입은 결국 삶의 이치를 깨닫는 단계까지 사람을 끌어올린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 그 지혜는 무엇을 선택할지뿐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기술이기도 하다. 노자는 물을 예로 들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다. 몰입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밀어붙이면 뇌는 서서히 구조가 바뀌고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 바뀐다. 그러니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 대신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된다. 점심 식사 후 10분 산책. 집중이 안 될 때 10분에서 20분 선잠. 스마트폰 대신 고요한 시간 10분 확보.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를 격려하는 태도. 이 작은 변화들은 뇌의 회로를 새롭게 배선하고 몰입 근육을 강화한다. 시간이 지나면 누적된 변화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기관이다.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누구나 몰입형 두뇌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이 몰입과 창의성, 그리고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란다.